바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은 없습니다. 자, 엄중모색 이낙연. 이게 보통 암중모색인데요. 이 엄중이라는 표현을 이낙연 후보가 자주 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본인이 만드신 거죠? 당연히 제가 만들었죠. 저도 처음 보는 말들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예. 어쨌든 이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경선은 끝났지만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앞서서 계속 봤지만 지금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승복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낙연 후보의 다음 선택이 무엇일까 궁금증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정치권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일단 대승적으로 승복한 후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정권 재창출에 앞서는 이 모습인 거죠,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앞서 본 것처럼 캠프 공식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결선 투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실 1번으로 가기에는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악의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 불복 후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투쟁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면 뭐 탈당이나 분당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전례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선은 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낙연 캠프의 입장은 절대 경선 불복은 아니다. 하지만 규칙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심판 정도도 좀 애매하니까 약간 뭐 비디오 판독 같은 거 해달라 이런 입장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종민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경선 규칙에 대한 세팅은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론하고 그동안 뭐 경기 중에 비디오 판독을 했던 사례 또는 심지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비디오 판독을 했던 사례는 사실상 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낙연 후보의 선택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승복은 하되 좀 소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는 거죠. 이게 이른바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의 손학규 케이스와 유사한 겁니다. 당시에 손학규 후보가 계속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벌여서 결국 당내 갈등이 많이 커졌습니다. 지지자 간의 다툼도 커졌고요. 이후에 결국 손학규 후보가 2등을 했지만 대선이 앞당겨 올수록 지지에 대한 소극적으로 나서다가 막판에서야 광화문 유세에서 막판에서야 이렇게 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 있었는데 네. 뭐 결과는 다 알듯이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자, 결국 그래서 키를 진 건 이낙연 전 대표다. 이낙연 후보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는 승복 여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빠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불복은 아니지만 깨끗한 승복도 아닌 정말 애매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 대표 고민이 커질 텐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썰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